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초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블랙 데스크 셋업 투어 영상을 다시 들고 왔는데요. 그동안 댓글이나 DM으로 블랙 셋업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소개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정말 많기도 했고, 작년에 이사한 뒤로는 블랙 셋업에 대해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투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뀐 공간과 새롭게 추가되거나 대체된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제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했는지 하나씩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블랙 컨셉의 셋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가 분명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가시죠. 먼저 블랙 컨셉의 셋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의 기본적인 톤 앤 매너를 맞추어 주었는데요. 벽 같은 경우는 화이트 벽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벽지까지 블랙으로 맞추게 된다면 오히려 밋밋해질 수 있고, 공간의 전체 톤을 고려해 컬러 간 대비가 있는 것이 훨씬 낫겠더라고요. 방의 크기는 대략 2.5평 정도고요. 빛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거의 안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방을 블랙 셋업 컨셉으로 잡은 이유도 있고요. 바닥은 타일 카펫을 직접 시공해서 마감했고, 몰딩은 기존 마감이 우드톤이라 시트지를 활용해 화이트 톤으로 바꿔줬습니다. 블라인드도 전체 컨셉에 맞게 블랙 컬러로 맞춰 설치했는데요. 이 블라인드는 제가 전부터 애용하던 아라크네라는 브랜드에서 1+1으로 판매하는 우드 블라인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벽장식 부분인데요. 벽면에 설치된 건 바로 600mm 폭의 타공판 위에 같은 사이즈의 템바보드를 겹쳐서 구성한 가벽입니다. 사실 벽면에 템바보드를 바로 설치하고 싶었지만 추후 해체를 고려하다 보니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의도와는 다르게 공간에 대비가 생겼고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 때문에 만족스럽더라고요. 다만 이중 지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책상 양쪽에는 블랙 컬러의 베이스 트랩을 배치해서 옆에 세워진 템바보드의 세로 스트라이프 디자인과 일관된 톤 앤 매너를 맞추려고 했어요. 베이스 트랩은 챕터 4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볼게요. 책상은 전에 가지고 있던 28T 두께의 1800에 800 사이즈의 오프레인 블랙 우드 상판과 플랜트엠의 쿼드 모터 프레임을 따로 구매해 이 둘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쿼드 모터는 4개의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 책상 폭이 훨씬 넉넉해야겠더라고요. 최소 900 정도는 돼야 앉았을 때 무릎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만간 2000에 1000 사이즈의 상판으로 업그레이드 해볼까 합니다. 플랜트엠의 쿼드 모터 프레임은 확실히 듀얼 모터 프레임보다 안정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최고 높이에서도 미세한 흔들림은 있더라고요. 물론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상판 위에는 우드 블랙 상판의 텍스처를 가리기 위해서 상판 사이즈에 딱 맞는 사이즈의 대형 데스크 매트를 올려줬습니다. 이게 좋은게 상판 전체의 오염을 방지해주고 때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교체해서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의자는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사용 중인 시크릿 랩의 게이밍 체어입니다. 허리 지지감이 괜찮아서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고는 있는데 평소에 자세를 교정해주는 의자에 자주 앉다 보니 게이밍 체어는 장시간 앉으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현존하는 게이밍 체어 중에서는 거의 가장 비싼 만큼 만듦새가 좋고 엄청나게 튼튼해서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컴퓨터는 조립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CPU는 라이젠 5800X3D, 그래픽카드는 RTX 3080, 메모리는 32GB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가끔 스팀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디스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회의 등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업그레이드 욕심이 없지만 혹시나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임이 초고사양을 필요로 할 때는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PC 본체는 바닥에 그냥 두지 않고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데스크탑 받침대를 사용해서 데스크 아래 공간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보통은 본체를 위에 올려두는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 데스크탑도 선정리를 하는 것처럼 숨기고 싶은 아이템이거든요. 모니터는 삼성 오디세이 G9 49인치 모니터로 1800R 공유를 가지고 있는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49인치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27인치 모니터 2개를 이어 붙인 것과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로가 짧아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느 정도 호불호는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함은 최근에 출시한 카멜의 게이밍 모니터함을 물려줬는데 57인치까지 거치가 가능한 모니터함이다 보니 무척 안정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음향기기는 공간의 분위기와 실사용 목적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구성했습니다. 메인 스피커는 캐프의 LS50 메타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밝고 깔끔한 소리를 내주는 게 특징이지만 저역대가 살짝 부족하다는 평도 있어서 서브우퍼를 추가할까 고민 중이기도 해요. 책상 양쪽에 설치해둔 베이스 트랩은 단순한 음향 제어를 넘어 여러 목적을 고려해 설치한 요소인데요. 스피커 자체의 부밍이 큰 편은 아니라서 왜 굳이 설치했나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블랙 셋업과의 조화로운 디자인 요소로서의 역할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방 안의 울림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육성으로 말할 때 공간 전체가 울릴 정도라 녹음이나 음성회의처럼 목소리 전달력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꽤 큰 방해가 되더라고요. 또 공간 내 반사음으로 인해 스피커 사운드가 왜곡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앰프는 LS50 메타와 궁합이 좋다는 D클래스 앰프, 웨이버사의 슬림 라이트를 매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풍성하고 밸런스 잡힌 소리를 들려주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다만 PC5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앰프인 건 맞는데 서브우퍼를 연결할 단자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최근에는 스피커와 앰프 조합의 소리가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져서 EQ 조절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양한 설정으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조미료가 과하게 첨가된 음식을 먹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엔 조만간 순정 상태의 사운드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슈어의 MB7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녹음 작업이나 음향 세팅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투 M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기기랑 액세서리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메인 데스크 선반은 가장 비싼 선반으로 알려진 헥스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반 자체적으로 멀티탭이 내장되어 있는 것과 LED 무드 등이 탑재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선반 상판의 오른쪽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선반 아래에는 USB-A 포트 3개와 C타입 포트 1개가 있습니다. 선반의 뚜껑을 열면 손 정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여분의 USB-A 단자가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기 위해 외부 전원을 끌어오게 되면 선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이 선반은 그런 부분에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줍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만큼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최근에는 헥스칼 선반을 빼고 원오프의 블랙 선반을 한번 들여봤는데요. 아크릴과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이 조합된 원오프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이 헥스칼 선반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모던하고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선반이라 해당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셋업을 구상하실 때 이 선반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주로 앵그리 미어웨어 렐릭 80과 제가 선호하는 아크릴 소재의 무광 블랙 팜레스트를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는 두 개 브랜드를 번갈아 쓰고 있는데, 하나는 레이저의 바이퍼 V2 프로, 다른 하나는 그라바스타입니다. 둘 다 게이밍에 특화된 마우스이긴 한데 가볍게 사용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제 손에는 제일 잘 맞아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패드는 상판 위에 깔아둔 카이젠스의 대형 패드 위에 오비키 가죽 데스크 매트를 따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질도 고급스럽고 마그네틱 케이블 홀더 덕분에 키보드 선이나 다른 선들을 정리하기 좋고, 펜이나 립밤 등을 정리할 수 있는 툴바가 편해서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받침대는 원래 사이즈 오브 체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높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사실 조금 불편했는데, 최근에 로우모에서 출시 예정인 발받침대를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좀 더 사용해본 뒤에 기존의 로우모 발받침대와 비교하는 등 자세한 리뷰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책상의 포인트 조명은 무딕스 바이브폴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니터 뒤에는 27인치용 바 2개를 연결해 두었고, 책상 아래에는 1200 사이즈 하나를 설치해서 총 3개의 바를 연동하여 스마트폰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서 그날의 기분 따라 내키는 대로 바꿔주고 있는데, 필립스 휴처럼 다양하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잘한 액세서리들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 중인 아이템은 레드빈의 3-in-1 충전기입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을 동시에 올려두고 충전할 수 있어서 유용하고, 워낙 심플한 디자인이다 보니 책상 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외출할 때도 자주 챙겨나가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를 밝혀주는 조명, 벤큐 헤일로입니다. 사실 이제는 이거 없으면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제 방처럼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방에서는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되는 아이템입니다. 자주 언급드렸었지만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역체감이 가장 심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용 중인 블랙 데스크 셋업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실제로 셋업을 해두면 만족도는 높은 편이기는 한데, 블랙 셋업은 관리가 좀 많이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먼지가 금방 쌓이는 편이라 자주 청소해주지 않으면 금방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아마 블랙 셋업을 구상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블랙 아이템이라고 무작정 이것저것 올려두면 오히려 분위기가 어지러워질 수 있는데, 모든 아이템을 블랙으로 도배하면 미관상 어지러울 수 있어서 적당히 조화를 고려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 전체의 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화이트 대비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상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셋업에 변화가 생기면 또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